오늘은 사천에 왔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서 꼭 이순신 장군 같죠. 제가 오늘 장군모까지 썼으면 이순신 장군 같았을 건데 제가 깜빡 잊고 장군모를 안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거북선 모형도가 있어요. 꼭 여기 사천에 오면 여객선이 있고 여기가 배 타는데 오늘은 바람이 너무 세서 배가 운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케이블카도 있는데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케이블카가 중단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고요. 여객선도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순신 장군 거북선 모형도를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북선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걸로. 이게 거북선 닷이에요. 오늘처럼 바람이 세고 물이 거셀 때 거북선이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꼭 요 닷을 바다에다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물 밑에 걸리게 하면 이 닷에 의해서 이 큰 배가 조정이 돼요. 그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닷이 없으면 이렇게 막 물살이 셀 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닷을 잘 해놨거든요. 내구 형태로 해놔갖고 잘 해놨고, 닷의 무게는 이렇게 봤을 때 한 100kg는 넘는 것 같아요. 닷 자체가 이렇게. 그 다음에 요 하구는 물을 뚫고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통나무로 아예 그 밑바닥을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 통나무로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거북선을 보면 다 나무로 짜맞추는 형태로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나무못으로 박아놨어요. 여기 이렇게 나무못. 옛날에 일본 임진왜란 때 일본은 쇠못으로 많이 배를 가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수군은 나무못으로 박음으로써 나무는 썩지가 않아요. 나무로 박은 건 썩지가 않기 때문에 더 짱짱하고 더 튼튼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엄청 강해요. 예, 이쪽으로 가보고요. 요건 키예요. 저 안에서 방향을 조절하는 키예요.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이게 똑바로 되면 어디로 가게 되죠? 똑바로 되면 앞으로 전진. 그 다음에 키가 이 자체적으로 키가 약간 돌리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우측으로 가느냐 좌측으로 가느냐를 저 위에 그 1층에서 키로 조정하게 되면 좌로 가고 우로 가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키예요. 그래서 배에서는 이 키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방향을 가는데 큰 도움이 돼요. 여기 보시면 세계 최초로 사천해전에 출전한 거북선. 이 거북선이 모형은 만들었지만 처음으로 임진왜란 때 사천해전 때 거북선이 처음으로 출전한 곳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 수군 배로만 싸웠고 그 다음에 사천에서 거북선이 처음으로 싸우게 됐던 거예요. 세계 최초로 사천해전에 출전한 거북선은 외선 13척과 왜군 2600여 명을 격침시켜 그 성능의 우수성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거북선은 1592년 선조 25년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을 그대로 보증하여 3층 구조에 전체 길이 25.6m, 높이 6m, 승선 인원 125명여 명이 전면 목재로 2011년 12월에 제작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2011년 12월 제작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또 하나 좋은 것은 공짜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늘 같은 날 오면 더 좋아요. 왜 더 좋냐면 이렇게 바람이 셀 때 이 바로 울돌목 물의 격차를 보고 그 일본 외적들은 바로 이 물의 격차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조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난 물살을 이용해서 싸웠을 때 그때
우리 조선군이 왜 이길 수밖에 없었는가를 정확하게 오늘처럼 바람이 셀 때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올라가시죠. 그리고 공짜예요, 여기. 예. 그리고 여기에 오시면, 여기 보시면 거북선은 여기를 쇠를 박은 게 아니에요. 동으로 만들고 동으로 삐쪽한 창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동판을 박은 거고요. 지금은 이런 형태로 해서 육각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육각형. 육각형에 쇠를 중간에다가 쇠창을 하나씩 박은 거예요. 이걸 동이에요. 예, 들어가시고. 그리고 조금 어두워요. 예. 여기 보시면 지금 1단, 2단, 3단으로 돼 있어요. 요 거북선 안이. 그리고 여기는 보면 포, 그 다음에 노. 이거를 조금 해서 노를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았는데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송진이에요. 대체적으로 소나무를 썼다는 이유거든요. 소나무를 집 짓는 데나 아니면 배를 건조할 때 우리나라 배는 다 소나무를 썼어요. 이유는 뭐냐면 송진이 나무 속에 있을 때 썩지를 않게 만들고 본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무를 더 짱짱하게 만들고 비틀림을 없게 만들어요. 지금 올라가는 상판이 올라가는데 딱 거의 한 반평 정도 올라가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계단은 1칸, 2, 3, 4, 5, 6, 7. 7은 바로 유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7은. 그래서 7칸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이조고의 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칸수로. 그래서 1칸, 2칸, 3칸, 4칸, 7칸이면 동이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 이 부분에 용 머리가 있어야 돼요. 저 안에. 그런데 여기는 용 머리가 없네요. 용 머리에 유황을 쏘게 돼 있거든요. 유황을 입에서 막 쏘게 되면 독가스거든요. 그리고 연기 형태를 나고. 그런데 여기는 안타깝게도 용 머리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현재 용 머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 포도 설치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 포가 있으면 안 돼요. 보증을 할 때는 정확하게 이 포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판이에요. 저쪽으로 가고, 여기는 그 거북선 다 돌리는 데예요. 근데 지금은 문을 잠궈놔서 그 올라가 볼 수는 없네요. 그래서 여기도 다시예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하나, 셋, 넷, 다, 일곱, 8칸이네. 여기는 8개터라는 뜻이에요. 항시 우리나라는 지금 교수님이 아는 책을 하는데 이 포를 여기다가 디밀고서 빵 쏘는 것처럼 해놨는데, 여기 포 디밀고서 빵 쏘면 떼구르르 둘러서 저쪽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전쟁하다가 죽어야 되는겨,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교수님이 항시 이런 걸 잘 찾아내갖고 이걸 본겨. 이렇게 요런 식으로. 예, 이해 가죠? 이쪽으로 내려가 보시고, 여기는 또 창이 있네요. 창. 예, 이거는, 이 창은 이런 식으로, 예, 할 때 왜군이 들어올 때 이것을 아예 내미는 방식이에요. 내미는 방식. 그리고 배하고 배 사이를, 요 창은 배하고 배 사이, 배가 붙었을 때 이렇게 미는 형태 자체가. 그리고 노가 왜 여기에 있는지 여유분인가요? 이제 내려가시고 이제 지하로 한번 가보시죠. 지하는 어떤가. 그 다음에 여기는 거북선의 사령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령이 쉬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는, 예, 장군방이라고 돼 있어요. 이 거북선을 진두지휘하는 장군이 쉬는 방이에요. 여기 보시면 거의 딱 한 사람이 누우면 딱 맞을 정도로, 예, 좋은 자리. 그 다음에 요것은 거북선이, 잠깐만요,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이걸 조금 열어놨으면 좋았는데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거북선의 화장실이 하나, 2개, 3개, 4개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좀 열렸으면 좋았는데 좀 안 열리네요 지금. 근데 여기가 남녀 공용일까요? 아니면 남자만 쓰는 데일까요?
거북선에 여자가 탔으면 남녀 공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거북선이 앞으로 가느냐 좌로 가냐 할 때 그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방향 키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시죠. 항시 여기 내려갈 때는 머리를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는 보면 조선시대 때는 사람들이 작았나 봐요. 지금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예. 이건 지자총통이에요. 지자총통.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자총통에 대해서 아세요? 지자총통. 그 다음에 수류탄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발한 거예요. 수류탄은. 왜냐면 이 안에 여러 쇠 창이나 이걸 집어넣어요. 그리고 불을 당겨서 던지면 이게 던지게 되면 빵 하고 터지는 형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수류탄을 처음 개발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포에다가 이 포는 아니고 천자총통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무기고예요. 무기고. 그 다음에 이게 크레모아도 우리가 처음으로 개발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크레모아를 처음으로 개발한 민족이에요. 크레모아는 이거보다 쇠가 더 알이 작아요. 현재는. 근데 이게 바로 이 화약을 넣고 밀어 넣은 다음에 크레모아 그 쇠구슬 알맹이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서 잡은 다음에 불을 붙여서 빵 터뜨리게 되면 여기서 쇠구슬이 팍팍팍 나가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크레모아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민족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 오시게 되면 사람들 관람객들이 조금 만져볼 수 있는 면이 있고 만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렇게 그물을 친 건 절대 만지지 마세요. 그물 안 친 것만 만지고. 예. 이렇게 조총도 우리식 조총. 이것은 우리식 조총이네요. 일본식 조총이 아니고요. 이거는 일본식 조총이 아니에요. 손을 대고 심지를 붙여서 빵 쏘는 형태의 조총이에요. 칸칸이 날아갔네. 저쪽에도 내려갔네. 예, 왜냐면 한쪽이 전복이 되면 그 한쪽은 살아남게. 예. 여기는 침실이에요. 근데 침실이 좀 너무 작아요. 여기 자체가. 그래서 우리 병사가 싸우다가 조금 피곤하면 안타깝게도 이 병사는 발이 나갔네요. 발이 없이요. 그리고 요 칸이 총 3칸으로 나뉘어졌어요. 이 3칸으로 나뉘어진 것은 하부가 파괴가 됐을 때 물이 들어오면 이 한쪽 면 자체 이 한쪽 면만 물이 차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면은 물이 안 차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가 뜰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이쪽으로 오시고 여기 항시 할 때는 이 계단을 꼭 씌워야 돼요. 이 칸수를. 그래서 한 칸,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칸. 예. 가시죠. 요것은 맨 앞에서 닷을 내리고 올릴 때 쓰는 거예요. 닷을 올리고 내리고. 여기는 식당 겸 창고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쌀을 쟁겨 놨네요. 여기 자체가. 여기서는 음식 재료 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물통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우리 조상님네들은 현명하셔서 이렇게 다 나무못을 썼어요. 나무못을. 왜 쇠못을 쓰게 되면 녹슬어서 이게 빨리 부시게 되고 나와요. 이건 천자총통이에요. 우리가 주 무기로 썼던 거예요. 우리 수군은 이 천자총통을 주로 많이 썼어요. 그 포 넓이도 상당히 넓어요. 이 포 자체가. 이렇게 됐어. 그리고 3층까지 이렇게. 거북선도 복원을 조금 하려면 조금 제대로 정확한 보증을 통해서 거북선을 보증을 했으면 너무 좋았는데, 그러나 여기에 관광상품이라는 이유로 정확하게 보증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여 위에서 이 포를 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포를 쐈을 때 그 화약이 터지면서 생기는 반동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증만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거북선에 용 머리를 정확하게 놓고 했으면 오히려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포를 삽입할 수 있는 그 공간, 포를 삽입해서 쏠 수 있는 공간,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포구역이에요. 여기가요. 이렇게 놓고 포를 넣어서 터뜨리는 거거든요. 저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천자총통을 놓고 화약을 붙이면서, 불을 붙이면서 빵 터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요 자체 이 군역이, 이 포군역. 그 다음에 포를 안 쏠 때는 요것을 내려서 막으면 바람이 안 들어와요. 요 해역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 백을 침몰시킨대요. 그리고 처음으로 임진왜란에 거북선을 처음으로 출전시킨 데가 바로 사천해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순신 같은 인물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순신 같은 인물이 나와서 바로 우리나라를, 이 힘들었던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는 게 바로 이 시대에 이순신 장군 같이 뛰어난 인물과 뛰어난 전술가, 뛰어나게 앞을 보고 준비하는 자가 바로 대한민국에 태어나야지만 우리가 바로 이순신의 후예라는 것을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얼과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어려운 난국, 2020년 어려운 난국을 우리 스스로가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돼요. 항시 아셔야 되는 건 여기 큰 북이 있죠. 이 큰 북이 있어요. 때렸을 때 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왜 절에서는 종을 설치하는데 왜 배나 아니면 전투 싸울 때는 왜 이 북을 설치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 북은 호랑이를 뜻하고 장군을 뜻해요. 그래서 장군을 뜻하기 때문에 싸움할 때, 힘으로 싸울 때는 바로 북을 울려요. 그래서 꿍꿍꿍꿍 때릴 때 이 박자를 맞춰서 사람네들이 일심동체 하나가 되는 거예요. 1000만 군사가 모여도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1만 군사가 돼도 하나가 되고, 100만 군사가 돼도 하나가 되는 게 바고로 이 북의 울림이에요. 이것은 바로 현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은 자체가 나라가 문제가 생겨서 다 국론 분열이 된 상태예요. 국론 분열이 된 상태에서 바로 이순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북을 쳐 모든 국론 분열이 하나가 돼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반공을 가져야 되고, 모든 국민들이 바로 나라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 앞장서는 자가 하나가 되고 중심이 돼서 북을 울림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 국난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데 바로 이 북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북은 바로 호랑이를 상징하고 호랑이의 7줄 엄함으로 동이족은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하나의 굴림을 통해서 울려나가는 거예요. 이 북에 만약에 태극만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것도 순행 태극, 말 잘 듣는 태극, 모든 사람이 하나로 갈 수 있는 태극. 예.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거세요. 여 사천에 삼천포에 엄청나게 물발이 세고, 이 물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남동에서 북서쪽으로, 그래서 물살이 엄청 세기 때문에 물이 찰랑찰랑 거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은 그 군사들을 배 자체에서 거북선 안에서 오바이트를 하는 것을 그 훈련을 통해서 많이 적응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원균은 군사들에게 훈련을 안 시킴으로써 해전을 패전으로 만들게 만들고 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데요. 그래서 사천을 보면 건너편 섬과 그 다음에 육지하고 사이에 물길이 만들어지고, 그 물길은 물이 움직일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갔다가 왔다가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배만 있어도 멀미가 나는 형태, 배멀미가 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예. 크게 여기. 예, 크게, 됐어요. 크게 여기. 예. 여기가 울돌목이에요. 울돌목은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하고 원균이 일본 배에 거의 전멸을 다 당했죠. 수군은 배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에서 다시 삼군 통세사로 임명이 되었고, 이 배 한 척 없는 조선에 다시 삼군 통제사로 임명이 돼서 일본하고 싸우라고 했어요. 선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순신은 절대적으로 싸우면 안 돼요. 저 같았으면은 그냥 도망갔을게요, 중국으로.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때 당시 그 원균과 싸우다가 우리 군 장군이 하나 있는데 배 12척을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도망갔고 그 배를 찾았어요. 그리고 12척이 남았고, 그 배로 바로 다시 일본 380척하고 대적하고 싸우려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때 선조는 다시 정신을 못 차렸고 북로는 분열이 됐었죠. 그래서 다시 이순신은 해군이 아니라 다시 육군으로 싸우라고 선조는 명을 내렸죠. 그때 이순신 장군은 선조에게 말하기를 전하 12척의 전함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이순신 장군은 이 울돌목을 잘 이용해서 저 앞에, 여기 사천은 아니에요, 삼천포는 아니지만 그 저 앞에 쇠사슬과 연결하고 요 부분에 쇠사슬을 연결하고 그 쇠사슬을 당기는 방법으로 일본 전함 380적을 그 자리에 꽁꽁 묶은 상태에서 포로써, 천자총통으로 포로써 쏴서 일본 전함을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물때가 바뀐 다음에 지금 이렇게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지요. 이때 바로 불 때 이 쇠사슬을 풀어 놓음으로써 일본 배와 배끼리 충돌함으로써 깨지는 방법으로 일본 배를 완전히 전멸시킨 데가 바로 이 울돌목이라는 거 봐요. 울돌목을 보면 물 자체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왔다,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하면서 서로 배를 충돌시키는 거거든요. 울돌목이라는 것은 이 삼강이 이 남쪽에서 들어오는 물과 이 서동 쪽에서 들어오는 물과 북서쪽에서 들어오는 물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앞에 배가 빠지게 되면 이쪽으로 못 나와요. 저 앞에 보면 물이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하면 저 앞속이 물이 엄청나게 회오리를 쳐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기서 보면 북서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출렁출렁거리고, 그 다음에 남에서 들어오는 물이 출렁출렁거리고, 그 다음에 동남에서 들어오는 물이 출렁출렁거려서 산물이 모여서 이렇게 출렁출렁거림으로써 아예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너무 물살이 센 데는 저 앞에 보이듯이 흙이 쌓일 수가 없어요. 흙이 있으면 다 흙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풍수라는 거예요. 이 풍수에서는 물살이 센 곳은 흙이 있지 않아요. 흙이 없는 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동네 사람들이 한때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자체가
이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이 소방파제를 세움으로써 물이 안정이 되니까 이 소방파제 안은 물이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되니까 저기 모래가 쌓이는 거예요. 자체가.